비상경제회의 내용. 수출이 문제다. 물가 올라간 것은 그닥 안 중요함. 이게 문제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심해졌느냐? 이것도 봐야 되죠. 무역 수지 적자는 126억 9천만 달러로 적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요거를 엑셀을 가끔 보여드렸었죠. 자, 126억.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내내에서 132억 적자였습니다. 1년. 근데 한 달에 126억 적자가 나왔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26억 달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16조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 한 달 만에 거의 다 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 방안 100조 원 투자 계획 신속 이행, 그다음에 전략적 R&D 투자 사업화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하겠다.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플러스 자산,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어떤 수요가? 소비 수요가. 그랬을 때 소비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당분간 좋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향도 있지만 코인 영향도 굉장히 컸죠. 코인 뜬다고 하니까 도구나 카우나 코인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막 그래픽카드 이런 거 가격 쭉쭉 오르고,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뭔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유에서 무를 창조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봅시다. 이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는 내수 경기 활성화였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냐? 글로벌 시대였죠. 왜냐면 사람들이 반성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글로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였죠. 글로벌 어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됐느냐? 예를 들어 기술 강국이 있고 자원 강국이 있고 인력 강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원을 가지고 수입을 해서 인력이 많은 나라에 기술 강국이 공장을 세우든가, 아니면 여기서 1차적으로 싸게 한 다음에 2차적으로 국내에 들고 와서 기술을 집약시켜서 뭐 반도체 이런 걸로 비싸게 팔아먹는다. 수출을 한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요 나라가 붕괴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나라, 글로벌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하게 했더니 다른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오더라. 재작년에 중국 연쇄 디폴트 이야기가 있었죠. 왜 이게 심각했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중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관치주의가 심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다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얘랑 연결된 애들 되게 많이 붙여주죠. 손해가 나든 말든. 어차피 튼튼한 기업이 아닌데 정부한테 잘 보여가지고 잘 된 기업이요? 여기가 무너져요. 한 군데 두 군데만 무너져도 여기는 크게 영향을 받죠. 근데 얘를 엄청나게 밀어준 기업이에요. 그러면 얘에 연결된 게 막 100개가 있어. 얘가 휘청이면 100개가 다 휘청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디폴트 이야기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냥 밀어줘가지고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무너지면은 연쇄 디폴트가 난다. 이건 중국 내에서 기업 상황인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나라 사이에 그런 게 됐었죠. 그런데 안 되니까 내수 시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먹고 살면서 플러스로 수출로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럼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안 살리고 뭘로 살렸어요? 그냥 자산 증식. 자산 증식하게 되면은 수치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부동산.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대출이 억제가 되면은 이게 소비 여력으로 돌아오죠. 잘 생각해보세요. 월 500만 원을 벌어요. DSR이 10%인 사람이랑 DSR이 80%인 사람을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인 여유 자금은 45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여유 자금은 1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요 100만 원, 이 사람은 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해요? DSR이 높으니까 집은 샀다고 칩시다. 집은 샀는데 여기에 이제 생활비, 식비, 그 다음에 의류비, 옷도 못 사. 교통비, 난방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적자가 나니까 교육비나 식비, 난방비 막 이런 걸 아끼게 돼요. 근데 450만 원 있는 사람은 요거 다 내고도 저축이 가능하네. 여유롭네? 여행을 가볼까? 여유롭네? 컴퓨터 새 걸로 바꿔볼까? 여유롭네? TV를 하나 새로 장만을 해볼까? 요즘에 스타일러가 좋다는데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되게 좋은 기계들 많이 나오죠. 안마 의자를 사볼까? 뭐 이런 것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윳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LTV 완화,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상향 이런 것들을 토대로 빚을 늘려서 가계 부채로 경기 부양을 했다. 그래서 아까 DSR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요. DSR 제도 도입을 미뤘죠. 이렇게 되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출한다고. 수출 기업에다가 수출 기업 지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수출 기업만 지원해서 되느냐? 그 다음에 건설사 지원, PF 지원해가지고 막 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왜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핵심적인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느냐? 보세요. 이번에 난방비 지금 상황이 좋아졌어요. 금리 인상기죠. 영끌족들 죽어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영끌족들 따로 개별적으로 핀셋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전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세금 어디다 써요? 여기다 갖다 써야 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금리 억제하죠. 자, 그래 금리 억제 좋다 이겁니다. 대출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올라가서 죽겠다. 기업들도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대출 금리를 억제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줍시다. 사실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관치 금융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자. 그런데 예금 금리는 왜 내려요? 이때부터 저희가 관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예금 금리를 왜 내려요? 이거 자체가 근로소득 증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 쪽으로 하게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예금 금리를 낮춰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주식 다시. 주식 뛰어가지고 뭐예요? 불안한 주식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소비가 늘어나겠어요? 안정적으로 돈이 모이겠어요? 양극화만 심해지지. 예금금리 억지로 낮춘 게 이게 굉장히 악수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다 죽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은 늘어나죠. 지금 뭐 세금을 메꿔야 될 때가 많죠. 양도세도 줄어. 보유세 깎아주느라고 줄었어. 취득세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부동산 거래 안 되니까. 법인세 깎아줬죠.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든 세금에서 다 어디다 들어가고 있다? 기업 지원만. 그럼 그 무슨 낙수 효과예요. 낙수 효과는 얼어죽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 좋죠. 수출해서 돈 벌으면 좋은데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사. 그지들이야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환율이 떨어졌죠. 환율 안정된 건 좋다 이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400원일 때는 1,400원짜리 하나 팔면 1달러 벌었는데 요즘에는 1,400원짜리 하나 팔면 1달러 넘게 벌죠.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가격이 떨어진 건 잘 몰라도 확 올라가는 건 느껴지죠. 경쟁력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당분간 무역 적자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다 라고만 하는 거지.
저런 정책들 보면은 요즘에 정책들 자체가 다 그냥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물가 잡혀요? 물가 안 잡히죠. 물가 안 잡히면은 기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하니까 자산 가치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한탕 쳐먹으려고 지금 호구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요렇게 밖에 안 보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